오비 3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80m 앞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80m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5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영이 대신가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임장. 오늘은 연초면 오비리에 위치한 단독주택 임장 왔습니다. 자, 요 집이고요. 2층 집인데 1997년에 지어진 오래된 주택입니다. 벽돌조고요. 그래서 튼튼한 건물은 아닙니다. 총 2개층이고 근데 사이즈가 큽니다. 1층이 34평 정도 되고 2층도 26평 정도 됩니다. 집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현재 경매를 임차인 분께서 넘기셨고 또 다른 세입자분도 대항력이 있는데 웬만한 보증금들은 다 배당을 받아 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건 경매 정보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은 공단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주거용으로 많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현재는. 건물 전체에 사람은 다 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경매 정보지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경 1321번 사건이고요. 주소는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913번지입니다. 지도상으로 위치 간략하게 보시면요. 거제시 연초면은 거제시청 기준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한내공단, 여기는 삼성중공업 한내공장입니다. 요 한내공장 우측 아랫부분에 북동쪽으로 위치한 요 오비 일반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여기 삼성중공업 창공인가봐요. 그리고 협력업체들, 큰 협력업체들이 주변에 있고 공장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 주거용으로는 크게 선호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 삼성중공업 한내공장 뒤편으로 현재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아파트는 아닙니다. 시원 숲속의 아침 뷰라는 아파트고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022년 12월에 준공이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 물건은 공단 지역 주변에 인근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뭐 집들이 듬성듬성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용으로 막 선호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물건 종류는 단독주택이고요. 2억 4,500에 감정이 됐고 현재 2번 유찰이 됐다가 3번째 매각이 됐는데 1억 6천에 매각이 됐는데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사유는 유출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2월 11일에 최저가 1억 2천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토지는 약 85평이고요. 건물 연면적은 60평 조금 더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하는 사건이고요. 집은 되게 오래됐습니다. 1997년에 지었고요. 또 벽돌조입니다. 벽돌 조적조고 튼튼한 건물은 아닙니다. 노후가 많이 됐고 튼튼한 건물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이 딱 봐도 노후가 돼 있고 저 앞으로 바다가 보일는지는 모르겠네요. 집 사이즈는 좋습니다. 1층이 34평입니다. 34평 가까이 되고 또 2층은 25평, 26평 정도 되겠네요. 집 사이즈는 큰 편입니다. 매각 물건을 보시면 주소는 거제시 연초면 오빌이 913번지고요. 여기가 자연 녹지 지역이면서 칠악지구입니다. 85평 정도 되겠고요. 건물이 97년에 지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건물 구조는 조적조, 벽돌조고요. 총 2개층인데 사이즈가 좋습니다. 1층이 34평, 2층은 26평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시 외건물 보일러실이라든가 창고 다 포함해서 2억 4,500에 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회차에 1억 6천에 낙찰이 됐는데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총 3분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5월 25일에 시에서 건 압류인데요. 아마 지방세 세금으로 보이는데 요 당시에는 보증금이 5천 이하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최대 1,7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미상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전입이 빠릅니다. 2016년 6월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확정일자도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분이 보증금이 있다면 요 부분은 이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요분이 소유자하고 일단 성이 같습니다. 성이 같은 걸 보니까 가족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거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의 좌측, 그럼 요거는 1층의 우측인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1층의 좌측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요구 다 받았고요.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 3,500만원 중에 1,700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겠고 나머지 1,800만원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배당 순서를 보면 소액 보증금 1,700만원이 1순위고요. 그리고 전입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시면 요분이 확정일자가 요분보다 빠르죠. 그래서 요 7천만원이 2순위 그리고 1층 좌측에 최우선 변제금을 받고 남은 보증금 요게 3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최초 담보 물건입니다. 2016년 5월 25일에 요 최초 담보 물건이 거제시에서의 요 압류입니다. 시에서 압류를 했다는 거는 이제 지방세겠죠. 지방세. 국세청 등에서 압류가 되면 국세고요. 시에서 압류가 되면 지방세인데 세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된 세금 그러니까 재산세 정도일 거예요. 재산세 정도. 그 외의 세금은 일반 조세채권인데 요 조세채권은 법정 기일을 따집니다. 확정일자 같은 개념인데 후순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껴 놓고요. 자, 요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 대표적으로 재산세가 있는데, 이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는데, 이 당해세는 배당에 있어서, 지금 이분 보증금 3,500만원 중에 1,700만원을 최우선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이 소액 임차인한테는 지고, 그리고 요분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고 하는데 요 확정일자부 임차권한테는 이깁니다. 그래서 결론은 1순위는 소액 임차인 대상인분의 소액 임차 보증금 1,700만원 요게 1순위 그리고 당해세, 재산세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게 1순위 당해세가 2순위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보면 요분은 요 날짜가 전입 날짜가 늦고 요거는 확정일자 날짜가 늦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요분이 빠르죠. 그래서 요게 2순위 그리고 요분이 3,500 중에 1,700을 최우선으로 받았고 못 받은 돈 1,800이죠. 이 1,800 요 1,800만원이 4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두 개를 합치면 1억
500입니다. 1억 500. 경매 비용이 최선순위잖아요. 최우선으로 배당을 해주는데 경매 비용은 통상 감정가에 따라갑니다. 최초 감정가가 2억 한 4,500 정도 되니까 이빠이 봤을 때 500 정도를 보고, 그리고 요 세금, 압류된 요 세금이 당해세라고 봤을 때 재산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주택이 과표입니다.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인데 1억 600만 원이에요. 1억 600만 원에 대한 재산세 얼마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얼마 안 나올 건데 이빠이 봐서 요게 1억 500, 경매 비용 500, 이것도 많이 본 거예요. 맥시만 본 겁니다. 이빠이 맥시만 본 거고, 또 세금, 이게 비용, 세금도 500, 재산세, 당해세라 보고 500 했을 때 1억 1,500입니다. 토탈 합쳐서 배당 받아갈 게 1억 1,500입니다. 그런데 최저가가 1억 2천이죠. 1억 2천 이하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2천 최저가에 낙찰됐다고 봤을 때 1억 1,500, 그것도 최대한 맥스로 봐서 1억 2천까지 본다고 해도 낙찰자가 인수할 돈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매각기일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대금을 미납한 요분도 경매에 입찰했을 때 최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걸었겠죠. 보증금이 어디로 가느냐,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낙찰자가 생기고 나면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매각 대금 기한이 잡힙니다. 그러면 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를 하면 그 매각 대금으로 배당을 해줍니다. 요 매각 대금 전체를 배당재단이라고 하는데 요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편입이 됩니다. 법원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요 배당재단에 편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저가로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배당재단이 1억 2천 플러스 1200, 1억 32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 배당을 할 돈이 1억 1500 정도가 되는데 맥스로 봤을 때 1억 2천으로 봤을 때 그래도 1200만 원이란 돈이 남습니다. 그럼 이 남는 돈은 어디 가느냐, 배당을 다 주고 경매 비용을 제외하고 배당 받아갈 사람들에게 배당을 다 해주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면 요 대금은 소유자에게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 왜 미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분은 단독으로 입찰을 했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좀 크죠. 크기 때문에 아차 하고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분으로 인해서 배당재단이 정상적인 경매 절차보다 플러스 1,200만 원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분이 대항력은 있는데 보증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형제 자매라면 배당 받아갈 일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진정한 임차인이고 보증금이 있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할 돈은 크게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10월 29일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돼서 통상적으로 한 달 보름 안에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지는데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 납부를 하지 못하면 지금 이 사건처럼 재매각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최초 10월 달에 낙찰을 받았고요. 그래서 10월 달 제끼고 11월, 12월, 1월, 2월 11일까지 석 달 보름 정도, 일반적으로 낙찰 후 한 달 보름 안에 매각 대금을 내야 되지만 2달 정도의 여유기간이 생기죠.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처럼 요즘처럼 대출 조건이 바뀌고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 갑자기 돈이 융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알고 있다면 2달이란 여유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요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조금 더 기간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돈을 구해서 대금을 납부를 하면 대신에 요 잔금 플러스 또 지연이자가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크진 않을 겁니다. 지연이자, 그리고 요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들어간 추가 경매 비용이 있습니다. 그 추가 경매 비용, 그것도 크진 않습니다. 송달료 정도, 편요금 정도, 그거까지 납부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리 분석부터 매수 신청 대리, 또 명도까지 이상 없이 진행 도움 드리고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는 추천 영상인데 이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